정말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제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어봤지만 그날처럼 모든 걸 바꿔놓은 지진만큼 강렬한 건 없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충격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린 그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국립지질연구소에서 지질학자로 일하고 있는 호시노 카즈나리입니다. 데이터 분석 중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평소 익숙하던 연구실이 순식간에 혼돈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년간 정성을 다해 개발해온 인공지능 AI 지진 예측 시스템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난카이 해구 근처에서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충격적인 예측이었죠. 그날 저는 연구소의 작고 어수선한 실험실에 있었어요. 컴퓨터, 지도, 그리고 연구 논문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기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늘 배경음처럼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제 일을 정말 사랑했고 언젠가는 제 연구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운명적인 날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닥이 살짝 떨리는 정도의 작은 진동이었어요. 별일 아닌가 싶었지만 순식간에 그 떨림은 점점 강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계측기들이 깜빡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숫자들이 일정한 리듬 대신 혼란스러운 패턴으로 바뀌었죠. 실험실을 둘러보니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벽들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건 평소와 다르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때 평소에는 꺼져 있던 연구소 구석의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졌어요. 화면에는 건물들이 무너지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모습들이 비춰졌어요.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도시가 자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모든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어요.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예전에 일본을 강타했던 끔찍한 지진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공포와 상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제 가족과 친구들이 안전한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치 큰 폭풍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제 컴퓨터 화면에 놀라운 메시지가 떴어요. 바로 몇 년간 열심히 개발해온 인공지능 AI 지진 예측 시스템의 예측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경고하는 내용이었죠. 2025년 7월 5일, 일본 난카이 해구 근처에서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한 진동이 아니라 과거의 지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재난의 경고였어요. 이 예측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급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험실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전화는 울리고 경보음은 울려 퍼졌으며 모든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시금 상기했어요.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야만 했거든요. 저는 급히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제 마음을 채웠어요. 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파괴의 이미지가 화면에 비춰지는 그 순간 저는 과학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제 AI 시스템의 예측은 단순한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두렵긴 했지만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 재난이 우리를 방심하게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은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일본이 스스로 재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았기에 모두를 다가올 위험에 대해 설득시키는 일이 결코 쉬울 것만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용감한 한국의 구조대원들이 와서 저희를 구해주었거든요. 그들의 도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함께 협력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비록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협력이 우리의 생존 열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리고 머릿속에는 긴급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온몸에 긴장감이 퍼지고 손끝까지 떨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진의 강도는 더 거세졌고 연구소 바깥에서는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지만 두려움에 질린 눈빛이 역력했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그 순간 연구소 창밖으로 거대한 균열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어요. 도로가 갈라지고 자동차들이 뒤엉킨 채 쓰러지고 있었어요. 마치 돼지가 입을 벌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광경이었어요. 하늘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대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만약 이 AI 예측 시스템이 조금 더 일찍 개발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료들에게 외쳤어요. 제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어요.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의 방심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저는 다가올 모든 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렵지만 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되었어요. 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제 가슴을 불태웠어요. 그 끔찍한 날 이후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흔들리는 실험실, 떨어지는 먼지, 그리고 파괴를 보여주던 TV 화면이 떠오르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또 다른 재난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록 두려웠지만 미래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다시 일본 국립지질연구소의 작고 소박한 실험실로 돌아갔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구석구석이 그 혼돈의 날을 떠올리게 했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수많은 그래프와 데이터가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면서 제 AI 시스템의 예측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예측은 2025년 7월 5일에 난카이 해구 근처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진동과 경보음을 기억하며 제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에게 제때 경고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AI 지진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작업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과거 지진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때로는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식사도 잠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작은 노트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는데 노트는 다이어그램, 계산, 심지어 건물과 파도의 낙서들로 가득 찼어요. 그 낙서 하나하나가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즉 생명을 구하고 또 다른 재난을 막기 위한 의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죠. 또한 과거에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몇 년 전 지진으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용감한 한국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구해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죠. 그들의 용기와 신속한 행동 덕분에 소중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저는 진실을 보았어요.
다른 나라, 특히 첨단 기술과 스마트한 재난 대책을 가진 한국과 함께 협력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협력이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시스템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재난관리 전문가인 김민수라는 아주 유능한 분에게서 답장을 받았어요. 그의 이메일은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가득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도 현대적인 지진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과거 재난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말을 읽으면서 한 줄기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멀리 있는 친구가 저를 도와주러 온 듯한 기분이었죠. 김민수 씨와 저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연구 내용을 공유했죠. 제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자 그는 한국이 3D 스캐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구를 감시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소통할수록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의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모두가 원하는 건 똑같았어요. 바로 생명을 구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매일 컴퓨터 화면을 보며 결연함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김민수 씨에게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제 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언젠가는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지식을 공유하며 더 나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분명했어요.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었어요. 비록 제가 아직 젊고 때로는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소규모 회의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과학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초대했어요. 저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모두에게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공유했어요. 그 순간들마다 저는 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힘에 맞서 싸우는 것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민수 씨의 이메일 한 통, 동료들의 고개 끄덕임. 한 번 한 번이 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며 희망을 함께 나누면 재난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다가올 어떤 일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단결과 과학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점검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출 듯한 새로운 신호를 발견했어요. 기존 예측보다 더 심각한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위험이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난카이 해구 지진이 단순한 한 번의 강진이 아니라 연쇄적인 지진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곧바로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어요. 하지만 수치들은 분명했습니다. 7월 5일 단일 대지진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과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2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두 번째 지진이 첫 번째 지진보다 더 강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카이 해구 인근의 해저 지형이 급격히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7월 5일의 대지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강진이 아니라 연쇄 지진과 해저 지각 붕괴, 그리고 더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나는 즉시 이 데이터를 정리하여 동료들에게 공유했어요. 그러나 정부와 연구소 상층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기존 예측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연쇄 지진과 해저 지각 붕괴까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 경고는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바로 그때 저는 전화를 들어 동료들, 상사,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중대한 예측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7월 5일에 거대한 지진이 올 예정입니다. 단일 대지진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과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2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당장 공유해야 해요. 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전화를 걸면서 상대방 쪽에서는 머뭇거리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제가 듣고 있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점점 긴박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혼란스러운 순간, 처음 그 끔찍한 날. 이후로 연락하고 있던 재난관리 전문가 김민수 씨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어보니 김민수 씨는 카즈나리님, 저희 쪽에서도 비슷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역시 님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김민수 씨의 메시지를 읽으며 팀워크의 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본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전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한 나라만으로는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 한국 구조대원들의 친절함과 효율성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임을 상기시켜 주었죠. 저는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예측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금까지 측정한 모든 각, 느낀 모든 진동,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한 데이터를 상세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가 아닌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된다면 어쩌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쯤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함께였죠. 창밖으로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구름조차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기는 무겁고 고요해서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예측이 귀담아 들어지지 않게 두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릴 거라고 결심했어요. 더 많은 동료들에게 연락하며 회의를 잡고 비상 워크숍을 계획했어요. 재난 발생 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안내하는 단계를 포함시키기로 마음에 새겼어요. 어린 학생부터 정부 관계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날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도전으로 가득할 것을 알면서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김민수 씨와 같은 친구들의 지원, 그리고 과거 용감한 구조대원들에게서 배운 교훈들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이 예측은 무서운 경고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행동의 촉구였어요. 긴급 보고서를 보낸 후 이 위험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학을 이해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친구 김민수 씨와 영상통화를 약속했어요. 쌀쌀한 오후에 작은 사무실에 앉아 영상통화 버튼을 클릭할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연결되자 화면에 김민수 씨의 다정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저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카즈나리님.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저희 데이터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기분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우선 서로의 노트를 비교하고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씨는 한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나온 상세한 그래프들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AI 시스템이 난카이 해구 근처에서 경고 신호를 감지한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거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와 다채로운 그래프들이 가득했고 김민수 씨가 여기 시스템은 지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거인님의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라고 설명할 때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외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바로 이 영상통화 속에서 협력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영상통화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어요. 독일의 하인츠 숄츠 씨가 세 번째 얼굴로 나타났죠. 하인츠 씨는 지진 예측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큰 관심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라고 다정한 어조로 인사하시며 저는 님들의 연구를 한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결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많은 희망과 자신감을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작은 팀을 형성한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지, 경고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대비시킬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같은 방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면 가까이에서 집중해서 대화했어요. 몇 년 전 지진 당시 제 가족을 구해주었던 용감한 한국 구조대원들을 떠올리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임을 다시금 확신했어요. 대화 도중 저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때에 이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김민수 씨가 우리는 지역사회에 명확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의 계획을 공유할 테니 함께 통합된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어 하인츠 씨도 저는 유럽의 몇몇 전문가들과 연락해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심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대화는 어두운 방을 밝히는 불꽃과 같았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옛 생각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죠. 함께라면 과학과 따뜻한 마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우리의 토론 속 흥분은 중요한 무언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계획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우 희망찬 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심장은 다가올 지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차 있었어요. 한국과 독일의 친구들이 제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함께라면 우리는 이 도전에 맞서 모든 이를 위한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 통화 이후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예측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고 지구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미세한 변화가 숫자 속에 보였어요. 모든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지면서 저는 이 경고를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연구소에서는 제 주위 사람들이 점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제 설명을 경청했어요. 김민수 씨와 하인츠 숄츠 씨의 말을 떠올리며 그들의 지원 덕분에 이 재난에 함께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동료들과 소규모 회의를 조직하고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 경고를 전파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믿을 만한 동료 몇 분과 함께 포스터와 경고 메시지를 제작했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안내했죠. 전단지를 인쇄하고 짧은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연구소 웹사이트에 특별경보 시스템도 마련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은 2번씩 확인했어요. 분명한 소통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 동네 사람들은 예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 선생님이 호시노님의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경고가 단순한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져야 할 책임임을 깨달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연구소를 떠나던 중 한 지역 시장님께서 다가오셔서 카즈나리님, 귀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 준비에 나서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소리는 엄중했지만 희망의 기미도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마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기간 동안 김민수 씨의 이메일이 계속 도착했어요. 그의 이메일에는 한국에서의 준비 상황에 대한 격려와 업데이트가 가득했어요. 저희 경보 시스템은 준비 완료입니다. 국민들도 대처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 양국 모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마치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가 놓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서서히 사라지고 단결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인츠 숄츠 씨에게서도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는 유럽의 전문가들과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카즈나리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님의 도움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그의 말은 긴 여정 속에서 든든한 어깨 두드림과 같았어요. 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에 동참했어요. 언론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는 제가 경고와 준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했어요. 작은 모임 앞에 서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과 지진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간단한 전단지를 보여주며 지진이 발생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안내했죠. 제가 말을 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귀 기울였고 어느새 지역 전체가 함께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강한 단결감을 느꼈어요. 다가올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희망과 협력의 약속으로 균형을 이루었어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은 함께 일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재난 앞에서도 우리의 공동의지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함께 일어서며 이 경고를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 믿음이 무엇보다도 매일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경고가 전달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일어섰으며 이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연구소로 향했어요.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휴대폰으로 최신 소식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지진 예측은 여전히 유효했고 위협은 현실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연구소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큰 회의실에 모였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만든 다채로운 포스터와 차트들이 가득했어요. 난카이 해구를 보여주는 지도, 데이터 그래프, 그리고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를 단계별로 설명한 간단한 안내문까지 있었죠.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한눈에 보이는 모습에 자부심이 들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회의 도중 한 고위 관리자가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고 카즈나리님과 김민수 씨 같은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협력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 회의적이던 이들도 이제는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오후 김민수 씨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훈련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양국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말들은 두려움과 고립의 시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어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비상훈련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밝은 조끼를 입고 비상 물품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호시노 선생님, 저희는 준비됐어요. 선생님의 연구 덕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자부심과 동기를 느꼈어요. 저녁에는 대규모 기자회견에 참여했어요. 기자들,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 예측의 과학적 근거와 준비를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함께 큰 도전에 맞섰습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이 한마음으로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함께라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회의실이 고요해지더니 곧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 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느꼈던 두려움과 그 후로 저를 움직이게 한 결심, 수많은 밤의 노력,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는 태도들을 떠올렸어요. 지진 위협은 여전히 현실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우리는 준비됐어요. 제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희망이었죠.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지식을 나누며 협력의 힘을 믿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단결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줄 비침을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용감한 마음과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저는 모두를 위한 신뢰와 우정, 그리고 안전의 약속 위에 세워진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구촌 감동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